대구 금호강 하중도가 축구장 10개 규모의 드넓은 코스모스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공항 후적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 6일 개최합니다. 뉴 K2, K관광의 새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후적지 개발과 관광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입니다. 도와 시군이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제17회 청송 사과축제 개최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온라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도 조금씩 색이 변해가고 또 산에서는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데요. 가을의 대표꽃 하면 코스모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지금 대구 금호강 하중도에는 만개한 코스모스가 장관입니다. 박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실 정도로 화창한 20일. 선명한 주황색의 황화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바로 옆에는 진하고 연한 분홍색 코스모스도 이미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파도 같은 모습을 연출합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난 집에만 있다가 나오는 그 공기도 좋고 아주 뭐 확 펼쳐져 있어가지고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보니까 코스모스 한들 한들 이 노래 생각이 나가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대구 금호강 하중도에서는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넓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축구장 10개 규모의 코스모스 꽃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도심에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려는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을 명소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단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8일을 기해 팔공산과 주황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며 이달 말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기온이 내려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나들이 갈 때는 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공항 후적지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다음 달 6일 아양아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뉴 K2, K관광의 새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시 후적지 개발단의 에드워드 양 미래공간 기획관이 기조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동구청은 지난해에도 공항 후적지 개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도심 항공교통 특화도시로의 개발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입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 영치팀을 구성해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9월까지 13만 4천 대로 전체 등록 자동차의 9%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생 교육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시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에도 배움의 열정으로 삶의 행복을 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평생교육 현장을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농촌의 풍경을 수채화로 정감 있게 그려냈습니다. 시골의 풍경 곳곳을 옮겨 담은 그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작품을 그려낸 이들은 다름 아닌 농부들입니다. 매주 한 번씩은 저녁에 시간을 내서 미술 수업에 참여한 것이 벌써 5년째입니다. 워낙 이제 농촌 생활 찌들어서 가다 보니까 시간도 안 나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내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갖고 했거든요. 요거 미술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거 다 있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정신없이 바쁜 농번기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실력을 갈고 닦는 모습에 강사도 더욱 힘을 냅니다. 농사 짓고 힘들게 오셔가지고 땀 흘린 자체로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열정을 갖고 그렇게 임해 주시는 게 너무 보람이 되고. 올해 79세인 강태영 할머니는 천자문을 모두 외워 붓으로 써냈습니다. 마을로 직접 찾아와서 진행되는 한문 배달 강좌에 3년 동안 열성적으로 참석한 결과입니다. 봉화구는 65세 이상이 4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이자 농촌 인구 비율이 높은 지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을 통해 도시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육부가 지정하는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돼 국비 9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군비 9천만 원을 더해 평생교육 과정을 예년에 비해 크게 늘렸습니다. 군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비해 40개가량 많아졌고 참여 인원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봉화구는 2023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어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배움으로 성장하는 명품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을 발판으로 한 걸음 도약하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봉화구는 지역의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진행된 과정의 수강 만족도를 분석한 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17회 청송 사과축제 개최를 앞두고 비대면으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청송 사과축제 홍보와 함께 사과 난타, 사과 로또, 청송 퀴즈 등 4가지 온라인 게임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열리는 청송 사과축제는 사과 퍼레이드, 꽃줄 엮기 등 시민 참여 행사와 공연, 전시, 판매,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지난 19일 폐막한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경북이 종합 3위를 차지한 가운데 고등부에서도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 고등부 선수단이 금메달 42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8개를 획득했고 육상 포환 던지기에서 부별 한국 신기록 2개와 사격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대회 신기록 1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또 수영 남자 고등부 다이빙과 자전거 여자 고등부 단체 등에서 다관왕 10명을 배출하는 등 대회 3회 연속 고등부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10년 주기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을 통해 앞으로 집값이 언제쯤 상승하고 하락할지를 전망한다는 건데요. 10년 주기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속성장 시기에 파동 10년 주기설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속설 중 하나인 10년 주기설. 아파트 값이 약 10년을 주기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학이 어떻게 보게 되면 경험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이 70년대 후반,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10년마다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던 집값은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수년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 뒤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나 다시 하락한 집값은 점차 회복하기 시작해 지난 2014년 이후 본격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시 하락장을 맞은 부동산 시장. 급격한 집값 상승 뒤에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0년 주기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10년 주기설이 통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부동산이 하락과 상승 패턴을 반복하는 건 맞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해외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10년 주기설보다는 5년 주기설이 더 정확하지 않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기에 맞췄다기보다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금리랑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크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나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금리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잠시 주춤했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듬해부터 급상승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했고 최근에는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과 달리 집값 상승과 하락이 짧은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점차 상승세로 돌아서고는 있지만 한때 0%대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인상을 거듭해 올해 1월부터는 3.5%를 유지 중입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에서 7%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당장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10년 주기설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 3년 안에 안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 이후에는 공급량도 부족하고 금리도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집값도 상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파동은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의 어떤 기울기보다는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렇게. 부동산 10년 주기설. 상승과 하락은 여전히 반복되지만 그 주기는 더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천군이 지난 19일 군청회의실에서 예천 2024 현대 양궁월드컵 대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집행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장 임명과 사무처 구성 등 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양궁협회 관계자와 양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변영우 경북 양궁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대 양궁월드컵 대회는 내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호 국제양궁장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 30여 년간 마취통증의학과 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도의회 위원 11명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청도군 매전면 호화 1, 2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에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행한 공모사업입니다. 호화 1, 2 마을에는 2024년부터 연간 사업비 6천만 원이 3년간 지원됩니다. 청도군은 탄소중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비롯해 고효율 LED 조명, 가로등 교체, 태양광 설비 보급 등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7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 들어 사는 집의 주인 B씨가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후 밀린 월세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또다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고령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시민의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암 사망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암 발생률은 475.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7.8명 낮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서는 대구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암 사망률은 83.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2.4명 높고 대구시 사망 원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